오히려 저는 되게 후회했어요. 대전에 그때 집을 제가 눈을 빨리 틔웠다면 그때 살 돈을 서울에 샀다면 정말 불어났을 텐데 왜 대전에 샀을까 후회했어요. 여기 와 보니까 공부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다 또 다른 꿈이 생겨서 제 급여로도 뭔가 이걸 더 굴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를 일정 부분 했는데, 현재 네. 상황이랑, 그리고 지금 문의 주신 물건들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뒤에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한 게 약간 투자적인 마인드를 체크하기 위함이었어요. 가치 판단을 좀 하실 수 있나? 또는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보유. 그래서 보유를 얼마나 하실 수 있나? 그리고 그 보유를 하는 중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이런 걸 좀 보고자 했는데 투자적인 성향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고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가용 현금이랑 이제 대출 가능해. 그리고 이제 수입과 지출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정리해보면은 가용 현금이 현재 지금 현금으로 2억 5천, 그리고 월 네. 수입은 제가 한 대략 한 550 생각했고 저축을 450만 원을 했을 때 1년에 5,400만 원을 현금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계속 채수를 늘려갈 수 있는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 대전에 만약에 이제 집값이 오르면 그거를 이제 처분하고 뭐 서울 하나 그리고 여기 분당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 계속 늘려가는 거는 이제 투자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살짝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네네. 일단은 먼저 네. 문의해주신 물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네. 투자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눈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그래요? 네,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지금 바로 판교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판교는 강남에 굉장히 네. 붙어 있고 판교 네. 자체도 직장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입지적인 요건이 아, 상당히 좋은 데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기준대로 이제 아파트를 고르다 보면은 좀 좋은 것들,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높은 것들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문의해주신 물건들을 보면은 여기 다 괜찮은 물건들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용인이고 가운데 네. 있는 게 이제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단지를 이제 맞아요. 문의를 해주셨는데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역세권에 해당하는 단지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단지를 저한테 물어보신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과 투자금이겠죠.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투자를 해도. 근데 저라면은 요거 구단지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서울 도남 삼성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어떤 프리미엄을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은데 가치적으로 보면은 이 수지구청역이 용인 수지에서 가장 좋은 생활권이에요. 이제 학원과도 굉장히 몰려 있고 이제 신분당선 바로 역세권이고 용인 자체가 그러니까 수지구 자체가 굉장히 난개발되어 있는 형식이거든요. 언덕에 막 얼기설기 이제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수지구청역만큼은 약간 택지 느낌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그거 자체가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성북역 리버파크 여기도 같은 수지구인데 아파트의 생김새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왼쪽은 반듯반듯하고 네. 오른쪽은 약간 얼기설기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 나요. 그리고 이제 학군도 차이점이 음. 있고 그래서 음. 가격이 지금 7억 4천과 5억 7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네. 갭이 그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 투자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당연히 좋은 가치를 가진 물건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성북역 리버파크도 상당히 좋은데 구단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전 차라리 제1급지에 있는 상위권 아파트를 음.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랑 용인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제 4호선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제가 지하철 교통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네. 강남권으로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지하철을 타고 네. 걸리냐예요. 그래서 그 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안에 뭐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생각을 했을 때 이 4호선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네. 신분당선 타고 이제 강남역까지 강남권까지 이제 20분 정도 걸리죠. 20분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교통에 대한 수요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고 실제로 학군도 수지구청역이 성북역 기름역 이 부분보다 더 좋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학교율이 더 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량적인 가치 판단을 했을 때는 도남 삼성보다는 수지, 신정, 구단지가 저는 낫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요걸 하는데 만약에 얘네 세 개 중에 하나 산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장 급한 상황에 있는 매도자들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깎이는 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치가 좋은 걸 사면 좋은데 이제 가치가 좋아도 가격을 비싸게 사면은 투자로서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낮아도 그 가치보다 더 가격이 낮게 사면 그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착각하는
생각하는 게 이제 그냥 좋은 걸 갖고 싶은 게 되게 강해요. 근데 가격이 싼 걸 가져야 돼요. 가치보다 가격이 싼 걸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는 가치가 제일 좋은 거는 구단지인데, 가격이 가장 많이 깎일 법한 게 있다면은 이 세 개 중에 그거를 골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한 달 전부터 서울을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영등포부터 해서 다녔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서울에서 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막 하는데 또 그렇게 제 돈으로 하다 보면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저쪽 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러면 그냥 신분당선 그 라인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지는 용인 쪽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지금 에 사는데 아니면 정자에 조금 더 막 평형대가 작은 거 이런 걸 가면 그래도 거기는 분당 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용인하고 분당하고는 또 그렇게 따지면 분당이 더 나은 거죠. 그쵸. 근데 이제 평형대를 섞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어떤 비교 평가를 해서 가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30평대랑 20평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가격도 다르고 수요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당의 10평대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라면 사실 네. 그거랑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분당은 어느 정도 학군적인 소유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10평대라고 하면 그 수요가 받쳐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여기 방 3개짜리 네. 학군이 좋은 수지구청역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음. 생각하기엔. 근데 또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보다도. 만약에 네. 분당에 지금 어떤 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가 발표를 했잖아요. 일부 네. 지역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그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 말은 맞아요.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엄청 싸게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수지보다 나을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 요 지금 수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애초에. 성북로 리버파크도 상당히 싼 거고요. 수지 네. 신정 구단지 얘도 싼 겁니다. 가격 음. 자체가 수지 자체가 지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평가 구간에 있는데 분당의 그 10평대 가격은 또 한 번 더 봐야겠죠.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뭐 서울 비슷한 거 아니면 분당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제일 상급지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와 비슷한 상급지에 있는 그 비슷한 연식의 뭐 또는 단지들 같은 평형대로 비교를 해서 실제 가보고 같이 판단을 해서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저평가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많이 돌아보는 게 좋죠. 그래서 네.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신가 봐요. 하고 주말마다. 있어요. 계속 보시면은 눈이 네.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 문의하신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네. 가격대에서 지금 이런 투자금, 갭이 이런 투자금이라고 하면은 네. 가장 네.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고 비슷하다고 해도 가치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구단지를 선택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추천 물건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구단지가 신정 구단지가 아, 제일 좋은데 네. 그거가 지금 7억 중반이잖아요. 그럼 네. 7억 중반에 더 좋은 가치를 가진 곳이 있나 이걸 찾아봐요. 네. 왜냐면은 이게 가격이 결국에는 가치에 수렴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걸 믿고 투자를 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면은 더 좋은 네. 가치에 가격이 이제 맞게 된다면은 지금 똑같은 가격이어도 다른 가치에 비해서 높은 가치를 사는 게 좋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강서구의 등촌동인데요. 가양역 9호선 바로 앞에 있는 데고 여기도 일정 부분 택지예요. 평지고 네. 그 위쪽은 네. 한강이고 가보셨나요? 여긴 안 가봤고, 요 관악드림, 관악현에 있잖아요. 거기 갔다 왔었어요. 관악현대. 네. 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악구에서 가장 선호되는 준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가 구암중학교, 구암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 몰려 있고 학군이 여기에서 네. 제일 좋아요. 근데 관악구를 어, 학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은 없지만 관악구 내에서는 선호되는 학군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전세 가격도 좀 받쳐주는 곳이고 대단지이고 여기 3,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죠.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역세권은 아니에요. 언덕이고 그래서 음, 위아래로 7호선이랑 2호선이 있고 버스를 타고 아마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면 서초구가 붙어 있다 보니까 땅의 가치가 이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완전 대단지 그리고 네. 7억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지금 7억 9천까지 해서 한 8억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네. 관악구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급지가 낮아요. 서울에서 한 4급지? 네. 예, 네. 5급지까지 있는데 서울이 4급지 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흐름이 언제 빨리 오진 않는 곳이죠. 가장 이렇게 뒤늦게 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이유는 입지적인 가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음, 왼쪽에는 이제 9호선 라인 좀 더 멀죠. 네. 관악구보다 훨씬 제가 멀다고 하는 기준 강남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강남호를 기준으로 멀게 이제 위치해 있지만 가양역 9호선이 이제 급행이에요. 급행을 타고 이제 들어오면은 1시간 안에 무조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에 한강이고 뭐 왼쪽에는 이제 마곡지구가 있고 그리고 아래 위에 이제 뭐 가는 길에 여의도도 있고 업무지구가 이제 가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입지적인 가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다 몰려 있고 학군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어, 같은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등촌주공 10단지도 굉장히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정 부단지는 용인이고, 이제 뭐 네, 서울을 가진 거랑 또 용인을 가진 거랑 조금 다르잖아,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내가 알고 있어도, 가치를 그걸 알고 있어도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서울 가지고 있다랑 네, 용인 가지고 있다랑. 네. 같은 투자금은 나쁘지 않죠. 네, 문제는 구축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구나. 지금 구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투자금 내에서는 입지가 좋은 맞아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수리된 걸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히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수리된 거 아니면 수리가 안 됐다면 완전히 많이 깎아가지고 내가 수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전세를 받을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완전 기본 지분 잘 안 들어옵니다. 아무튼 아, 요거 네. 7억대에서는 이거.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단지를 발견을 했다. 그럼 그 가격을 보시고요. 그 네. 가격대에 더 좋은 입지에 무언가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는데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네, 2억을 뭐 3억을 본다 했을 때 네. 그 투자금으로 가장 좋은 데는 또 어디인가를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조금 신용대출이 근데 아까 1억밖에 안 써주셨어요. 1억이면 뭐 많이 네. 나오는 건데 네. 신용대출 말고도 뭐 여러 대출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혹시 네. 청약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담보대출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음. 주식 담보대출도 될 수 있고 뭐 예금 담보대출 그리고 뭐 증권사나 카드 그리고 보험사 이런 데서 이제 다 대출이 나와요. 네. 제2금융권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내가 최대로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네. 등기를 친 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받아서 다 싹 갚아버리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요? 그쵸. 어차피 갚을 어. 거니까. 전세가 맞춰지면은 목돈을 받고 그걸 다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게 너무 실질적으로 아. 제가 생각하기엔 4억까지 되실 것 같아가지고 4억대 투자금을 가지고 온 거고요. 왜냐면 아까 그 도난 삼성이 저는 3억 9천 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찾아봤을 때 되게 보수적으로 전세를 봤을 때 이제 네. 3억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금이 들어간다면은 도난 삼성에 4억을 투자금을 넣을 바에는 더 좋은 거를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같은 투자금으로.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거여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송파입니다. 송파에서 사실 가장 생활권이 떨어지는 게 거여동이에요. 송파 사람들은 송파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거여동. 네. 그런데 송파 자체가 우리나라 1급지예요. 강남, 서초, 송파가 강남 3구잖아요. 그 네. 1급지에서 가장 떨어지는 생활권이라 하더라도 음. 다른 지역 가면은 거의 탑을 먹을 정도의 입지 요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역세권이잖아요. 거여역 네. 5호선이 있고 이 거여역 타면은 이제 여의도까지도 한 번에 들어가고요. 입지 요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여동에서 유일하게 일정 부분 여기 1, 2, 3, 4, 5단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택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약간 언덕이긴 한데 아래쪽에 초등학교도 바로 붙어 있고 아이 키우기 좋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갭이 내가 투자금을 최대로 땡길 수 있는 게 이런 게 뭐 사업까지 가능하다면은 여기를 보시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대한민국 1급지니까 서울 1급지는 대한민국 1급지니까 송파에서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송파니까 좋은 가치를 그냥 딱 박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제가 생각하기엔 2급지 정도 돼요. 마찬가지로 행당동 신동아는 성동구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아파트예요. 순위권에서 가장 하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언덕이 음. 심하고요. 약간 구축이고 복도식이고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요건이 안 좋은데 이 바로 아래가 서울숲이고 그 아래가 압구정입니다. 강남. 강남권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바로 밑에 한강도 있고 뭐 응봉역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체 위치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냥 한강 바로 위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버스 것 같아요. 타고 이제 강남권으로 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 가격대가 송파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네. 같은 투자금을 가지고 온 걸 봤을 땐 이것도 이 투자금으로 어. 투자할 수 있다. 근데 1순위는 저는 거여라고 생각하고요. 이 투자금 내에서는 아. 이게 안 되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송파랑 성동구까지 1급지, 2급지를 가져갈 수 있죠. 갭으로 4억 음. 안쪽으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좀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사실 계속 지금 집을 봤을 때 네. 저는 그 갭을 끼고 사야 되니까 계속 전세 껴있는 것만 계속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지 바로 계약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전세를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잔금이 되는지 여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최대 가용자금 대출 포함해서 얼마까지 내가 땡길 수 있는지를 알면은 만약에 전세를 못 음. 맞추다 하더라도 내가 등기 치면 되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공시를 해도 만약에 수지에 아무리 해도 내가 전세를 못 맞추겠어. 너무 두려워. 그래서 못 할까가 아니라 네. 수지에서 그러면 그 뭐 수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전세 1억에 내면 나가지 않겠어요? 무조건 나가죠, 그냥. 2억에 해도 나갈 네. 거예요, 그냥. 네. 3억도 나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투자금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리가 될 수 있을지언정 망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 이제 전체 이제 이거 노하우인데 전체 잔금을 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급한 네. 매도자한테 네가 원하는 날짜에 잔금이랑 뭐 중도금까지 다 해서 목돈을 한 번에 줄 수 있다. 그 대신 네. 뭐
4천만 원 깎아줘. 3천만 원 깎아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급하니까 그 사람. 어, 그런 식으로 잔금, 내 가용 자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낼지언정 나는 4천만 원 깎았잖아. 그게 더 이득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다시 되팔아도 4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건데. 어. 그런 식으로 잔금을 활용하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1억만 찾아볼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찾아봐야 돼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제가 해봤을 땐. 전화 돌리고 뭐 은행 가보고 이런 거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최대 가용 자금을 파악을 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게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대출 규제 때문에 세안권만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 맞아요. 전세를 맞추기가 어렵죠. 맞아요. 왜냐면 대출이 네. 안 나오게 되면은, 매매 중인 물건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4억씩 들고 전세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연말이라서 좀 풀려고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두 물건을 다 보셔야 돼요. 세안권도 보시고 그냥 네. 공실 물건이나 그냥 집주인 물건들. 그래서 내가 세를 맞추는 걸 전제하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번 돌려보시면은 지역별로 된다고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 많아요. 세 맞출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출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 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를 본 거가 그 기름 쪽이긴 한데 기름 지금 추천해 주신 데가 더 나은 거죠? 기름 레미안 1단지나 이런 데는. 레미안이요? 네, 기름 잠시만요. 1단지. 뉴타운 그 아, 레미안 1단지. 1차. 네. 이것도 좋아요. 저는 사실 도난 삼성 고르신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네. 아, 이게 더 낫죠. 도난 삼성보다. 그죠. 1단지가. 네. 음. 여기는 아예 기름 뉴타운 택지이고.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 그 단지만 볼 게 아니라 그 네. 단지 주변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다 선정해서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린 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 더 가격이 싼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생활권 자체는 비슷한 가치를 가지니까. 그래서 하나의 단지를 선정하시면 그 주변 다 한 10개 정도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좀 오래 걸리죠. 지금 최소 투자금을 지금 2억에서 4억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1시간만 아파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볼 수 있을 만큼 다 보고 내가 리스크 판단이랑 가용 자산이랑 어떤 게 더 가치가 나을지 가설 세워보고 이거 다 고민하고 해야지 4억의 투자금을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막 이거 해 저거 해 많이 한번 보고 투자 이러면은 조금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선정한 단지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한 10개 단지 정도까지. 일단 제일 좋은 것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부터요? 네, 같은 가격에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급 매도 물건들은. 그걸 잡는 게 훨씬 나은 거니까. 그러면 대우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아파트를 보셨을 때 그래도 이거다 딱 그라는 게 어떨 때 딱 판단이 드셔서 결정을 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아파트를 구단위 한 3개 구 정도를 전수 조사를 하거든요. 20평대, 30평대 기준으로. 가격을 매일 봐요. 네. 그리고 제가 갔던 지역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미 임장을 갖고 전 이렇게 갔던 지역에 대한 가격을 계속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얘랑 비슷한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 지역들에 있는 단지를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보다 갑자기 또 좀 더 좋은 가치를 가진 물건이 쌓았다 이러면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이거다라는 느낌을 이거다, 받을 수 딱 이 있죠. 느낌이. 예. 그게 근데 가격이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싸게 산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이제 장기 보유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격이 가치에 계속 수렴을 하는 거죠. 왜곡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가치와 가격이 똑같이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보는데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가치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걸 샀을 때 장기 보유했을 때 그 가치에 수렴하게 되면 그 갭만큼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질문하신 거는 많은 아파트를 보고 그거랑 비슷한 가치의 단지들을 내가 한번 가정해서 나열을 해보고 계속 트래킹을 했을 때 가격적으로 좀 빠진 것들, 다른 것들이 오른 것들이 있으면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슷한 가치야. 다 가격이 같았어. 근데 하나가 확 떨어졌어요. 그럼 걔는 저평가할 수 있죠. 반대로 비슷한 가치에 비슷한 가격이 있었는데 한 개 빼고 다 올랐어. 그럼 그 한 개를 또 고려해 볼 수 있죠. 투자로. 얘도 따라 올 수 있으니까 비슷한 가치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저는 보통 비교평가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파트를. 조금 이해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올라오셨다 보니까 지방 거기 갈 일 있나요? 이제 안 가게. 이제 갈 일 아예 없어요? 네, 오히려 저는 되게 후회했어요. 대전에 그때 집을 제가 눈을 빨리 틔웠다면 그때 살 돈을 서울에 샀다면 정말 불어났을 텐데 왜 대전에 샀을까 후회했어요. 여기 와보니까 공부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대전 거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 대전에서 가장 그래요? 좋은 생활권이기 때문에께서는 약간 돈도 꾸준히 잘 모으시고 설문조사에 체크하신 거 보시면은 이제 나의 마인드만 계속 잘 다잡고 가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며칠 전에 그 올려주신 창식역 그 삼성 프로지오 이것도 너무 괜찮아서 다음 주에 임장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임장특공대가 너무 좋은 게 두 개를 또 이렇게 비교도 해주고 뭐가 좀 다른지 그리고 직접 이렇게 가셔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임장하는 것처럼 안 가봐도 보는 것처럼 해서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잘 보고 업데이트도 잘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이 생겨서 음, 제 급여로도 뭔가 이걸 더 굴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도 네. 그냥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연락 받아드리겠습니다. 카톡 주세요. 네.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 네. 아니, 괜찮습니다. 오늘 너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 한번 네. 주시고, 오늘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